국민 여러분 하이, 당신의 댓글이 여론이 됩니다. 댓글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크리에이터 이용주입니다. 국민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 안 그래도 더운 이 올 여름을 더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인데요. 그래서 저희 댓글 브리핑은 또 한 번 일본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역시 물 들어올 때도 젓는 게 또 이 바다 국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탑승하세요. 자, 7월 초 모두가 우려했던 일본의 경제 보복은 이제 현실이 되어 지난 8월 2일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눈에 띄는 댓글이 몇 개 있었습니다. 댄더킴님, 일본은 차가운 머리로 대응하지만 문정부는 반일 감정으로 미래를 망치고 있다. 아주 심각해지기 전에 무마시켜야 한다. 그리고 최진아님, 일본에 대한 진정한 보복은 우리가 일본보다 경제적, 안보적 우위에 서는 것이지 객기로 경제전쟁을 전면전에 나서서 피 흘리는 것이 아니다. 뜨거운 심장이 아니라 이 차가운 머리로 일본발 경제 보복에 대처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사실 우리 정부도 이 차가운 머리로 여러 가지 대응 카드들을 준비해 뒀다고 합니다. 정부가 준비한 첫 번째 카드는 가마우지 경제에서 이 펠리컨 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소재와 부품을 수입하고 이를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식으로 대일 무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주요 소재와 부품에 대한 기술력을 일본에 좀 의존하다 보니까 54년째 대일 무역은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제 구조를 두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주인에게 물고기를 물어다주는 가마우지에 비유했습니다. 가마우지, 여러모로 썩 유쾌한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주인이 일본이었습니까? 이번 정부는 소재와 부품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타칭 가마우지 경제를 자식을 입에 넣고 키우는 이 펠리컨 경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승희님, 펠리컨 경제 가자! 보조 김영우님, 펠리컨 경제 나이스! 오리엔탈 럭셔리님, 치킨은 페리카나지. 그 페리카나가 그 펠리칸 맞나? 어쨌거나 이 치킨 한 마리라도 좋으니 페리카나 치킨 협찬을 기다리겠습니다. 정부가 준비한 두 번째 카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카드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후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들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화이트리스트인 가 지역에 있던 일본을 빼고 이 다 지역을 신설해서 넣었다고 하네요. 굳이 이렇게 또 신설까지 하면서 이 새로운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의도겠죠. 이 정도면 거의 절친해서 좀 남남이 된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인간관계로 봐도 좀 클래식한 양상입니다. 내가 너 차단하면 너도 나 차단하고 이 선차단은 당연히 마차단이죠. 댓글 읽겠습니다. 크리스 9064님, 일본도 경제 타격 많이 받아야지. KCO 더님, 결국 일본도 손해가 막급함. 정부의 카드 그 세 번째는 바로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지소미아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서로가 가진 군사 정보를 공유해서 북한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논의가 시작되긴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 그것도 탄핵되기 보름 전에 체결된 협정입니다. 그때 한창 이 식물 정권이었는데 이것만큼은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후다닥 서명을 하시고 가셨나 보네요. 사실 지소미아는 이번 수출 규제 사태 전까지만 해도 연장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8월 5일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본과의 신뢰가 결여되었다면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죠. 아직 파기하겠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8월 24일까지가 결정을 통보하는 시점이라는데 이 지소미아 파기 여부가 맞대응 카드로 작용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빈반지님, 파기하는 게 맞지 않나? 하루살이님, 파기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우리가 북한 정보를 일본에게 제공해야 할 이유가 뭐야? 돌도끼님, 지소미아는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협정이다. 일본에게만 필요할 뿐. 이건 파기해야 된다. 돌도끼로 파기해야 된다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번째 카드는 바로 독도방어 훈련입니다. 다음 주 8월 15일은 광복절이죠. 현재 이 한일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광복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 광복절 이틀 전 우리 군은 독도 방어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영공 침공 사건도 있었던 만큼 이번 훈련은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우리가 우리 땅에서 훈련하겠다는데 이거 뭐라고 할 사람 없겠죠? 독도 분쟁 역시 계속되는 이슈인 만큼 훈련 시행 여부 자체가 또 하나의 카드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살이님, 누가 뭐라든 나라 지키는 훈련은 흔들림 없이 해야지.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카드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일본산 공산품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등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일본 무역 전쟁에 맞선다고 합니다. 20%였던 공산품 방사능 검사를 높인다고 했는데 이 조치가 일본의 수출을 견제하는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일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휘청거린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코스피 지수가 급락했다고 하는데요. 리스크로 인해 해외 투자가 감소된 만큼 국내에서는 주식 사모으기 운동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식 사모으기 운동, 주식을 1도 모르는 저로서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이렇게 또 고급 정보를 가지고 계신 국민 여러분 댓글로 저에게 그 지혜를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우후혼님, 조금만 더 떨어지고 주식 사야지. 자,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조용할 날이 없을까요? 대일 긴장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일본 규탄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여당은 조금 더 강경한 기류로 바뀌었고 야당도 일본이 선을 넘었다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이 국회 본회의가 119일 만에 열린 거라고 합니다. 119일? 3분의 1을 안 한 거야 지금 1년 동안? 당황스럽네요. 이런 오랜 여야 갈등으로 열리지 않았던 국회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열리다니 일본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다 같이 출근한 것만큼은 정말 여야 가릴 것 없이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여러 힘든 시기들 우리 잘 견뎌냈지 않습니까?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주였습니다. 저희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를 내려놓고 가기 전에 저희 댓글 브리핑이 오늘 18호 시즌 1을 끝내려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런칭된 저희 댓글 브리핑.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관심과 사랑이 정말 많았죠. JTBC 뉴스를 매달린 여러분의 댓글들을 분석하고 또 분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잘 담아낼 수 있을까 늘 고민했습니다. 이 고민한 흔적들이 잘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2번씩 정주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수가 아직 10만을 못 넘었어요. 다 좋은데 조회수가 10만을 못 넘었으니까 여러분 2번씩 정주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용주였습니다. 저희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